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 교수의 해피 사교 2단계 강의입니다. 자, 1단계는 우리 사회과 교육 그쪽 바로 요 3차 개정판 요걸 가지고 우리가 강독하듯이 함께 공부를 했고요. 자, 2단계는 바로 기출문제 분석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16시간, 16번의 강의를 통해서 정말 엄선된, 그죠? 우리 기출은 9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출제가 됐습니다만은 사실 그 중에서는 2025학년도에 출제되어도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제의 어떤 소스로 충분히 활용되어도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제가 뽑아냈습니다. 사실 초창기 문제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야 하는 문제들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뽑았더니 180문제가 됩니다. 정말 깔끔하게 우리 편집자 과장님이 잘 편집해 주셨고요. 1번부터 180번까지 문제를 16번의 강의를 통해서 꼼꼼하게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강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기출문제 그 자체의 정답이 중요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기출문제들 중에서 골라서 그대로 그 문제가 다시 출제된다면 당연히 그 기출문제 정답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 그 자체의 정답보다는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소스들이 어떻게 다시 활용될 수 있겠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의 출제 경향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가볍게 그렇게 넘겨야 될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좀 옛날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자, 보시다시피 우리와 여러분과 같은 교재를 그대로 한 문제 한 문제씩 보면서 밑줄도 치고 또 가볍게 이렇게 메모도 하고요. 판서는 가급적 지양하겠습니다. 판서를 또 하게 되면 이 공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발음으로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부정확해요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가급적 정확한 발음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눈을 그냥 말똥말똥하게 쳐다보면서 저랑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이렇게 정답 확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서술형으로 제가 이렇게 미리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띄워 드린다든지 또는 그 파일이라든지 이런 PDF 파일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은 다소 논란의 소지도 있겠다. 아시다시피 평가원에서 서술형 문제의 정답을 그대로 공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권한상 교수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로 서술을 하면 정답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자료가 되어서 이렇게 떠돌게 되면 또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불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제 받아쓰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강의를 들으시다가 이제 조금 속도도 이제 적절하게 아니면은 또 그때 끊어서 정확하게 받아쓰시면 좋겠고 이것도 유일무이한 정답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정답 처리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또 제가 불러드리는 그 정답에 너무 이렇게 갇혀서 다른 생각을 못하는 그런 또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 문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준비되셨죠? 자, 그리고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냥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일반 사회는 정말 우리 친절하게 제 대학교 은사님이셨던 제 대학교의 지도 교수님이셨던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차경수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고요. 정말 제가 대학 신입생 때
참, 그때 뵐 때 참 옛날 생각이 납니다. 87년이니까 정말 오래됐네요. 그리고 또 제 선배님, 그때는 이제 선배님이시죠. 모경한 교수님. 두 분의 교재가 이제 3차 개정판으로 나온 이것이 뭐 말 그대로 바이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를 해설을 하면서, 이 책의 몇 쪽에 이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을 뭐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 쪽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이 책을 옆에 펼쳐놓고 보시면서 이렇게 제 강의를 들으시기에는 너무 이렇게 좀 분산이 되니까 그냥 제가 쪽수를 이야기하거나 요 화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그 쪽수를 메모를 했다가 나중에 한 번 더 복습을 하실 때 그 쪽수를 펼쳐서 여기 있는 문장과 이 기출 문제가 정말로 여기서 출제를 하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시면 2025 학년도 공부를 하실 때도 이 책이 참 뭐 절대적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바로 5쪽의 1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5쪽의 1번 문제. 바로 24학년도, 그렇죠? 바로 직전 학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우리는요, 25학년도 임용시험에서 만점 받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옛날 문제들에 집착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권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문장 하나하나가 다 우리한테는 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사골이다. 사골. 여러분, 사골 곰국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문제가 귀합니다. 수능 문제는, 자, 예를 들면 수능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수능 시험부터 지금까지 계속 출제가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모의고사 문제들, 또 수능 문제, 평가 모의고사 문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보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근데 우리가 임용 사회과 교육도 문제는요, 문제가 귀합니다. 귀하기 때문에 정말 한 문제를 뭐 고기 발라 먹고요. 그 다음에 뼈도 그냥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그렇죠? 우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뼈 자체가 흐물흐물해서 뼈를 먹는데도 별 부담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푹 고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거든요. 정말 제시문 하나하나 다 보기 선택지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사회과 교사는 사회과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과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시민성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신만의 견해를 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시민성이다라고 하는 것, 시민이다라는 두 글자를 집어넣는 기입형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고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사회과 교육자들은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넬슨과 마이클리스가 나오네요. 자, 넬슨과 마이클리스가 나오기 전에 바바스 셔미스가 나오잖아요. 자, 바바스 셔미스만 나올 때는 시사반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시민성 전달 모형, 사회과학 모형, 반성적 탐구 모형, 요 세 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때는 굳이 넬슨과 마이클리스가 나올 필요가 없지요. 근데 넬슨과 마이클리스를 언급하는 것은 두 가지를 더 추가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범주 세 가지에 두 가지를 추가가 뭐냐, 바로 사계죠. 자, 그래서 다섯 글자, 시사반사계. 제가 이거 이론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학생이 질문합니다. 어떤 동아리를 살까요? 어떤 동아리를 사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물론 황당한 경우지만 그냥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아무래도 일반 사회과니까 시사반을 사게. 시사반사계. 어떤 동아리를 살까요? 시사반사계. 시민성 전달 모형, 사회과학 모형, 반성적 탐구 모형에다가 넬슨과 마이클리스 나오면 두 개 추가, 사회 비판 모형, 개인 발달 모형 이렇게 갑니다. 4개가 추가가 돼요. 자, 저는 이중 기억 모형을 지지하기 때문에 기억이네요. 자,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가치, 법, 규범과 같은 주제를 강조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통이라는 두 글자를 네 글자로 써라 하면 문화유산으로 많이 제시가 되었었어요. 자, 이러한 수업을 통해 강조하여 다루고 있는 누가 다룬다고요? 교사가. 학생들은 그냥 앉아만 있는 거고요. 교사가 합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통합된 사회를 유지, 그랬네요. 통합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과 수업의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사회과의 목표죠. 그렇죠? 통합된 사회의 유지는, 자, 수능식으로 이야기하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뭐하고? 기능론과 관련이 되죠. 통합된 사회를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기능론 하니까 또 구조 기능주의, 탈콧, 파슨스 나오네요. 균형, 유지, 통합. 그렇죠? 자, 누구? 에밀 듀르켐도 통합. 그렇죠? 다 기능론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뭐다? 바로 시민성 전달 모형 되겠죠? 자, 시민성 전달 모형 됩니다. 자, 선생님은 어떤 모형을 지지하시나요? 라고 이제 물었더니 교사 1이 대답을 하여요. 저는 5가지 범주 중에서 니은 모형을 지지합니다. 자, 성, 계층, 인종 핵심 되는 글자 차별입니다. 차별 3글자로 불평등이죠. 자, 여성, 남성, 그렇죠? 뭐 상층, 뭐 하층 또는 지배층, 비지배층, 뭐 백인, 흑인 이와 같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정의와 평등을, 그렇죠? 부정의, 불평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어떤 사회다?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사회다. 그 사례를 학생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게 어떤 사례? 차별 사례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갈등론에 근거하여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요 앞에서 기능론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갈등론이라는 글자 자체를 줬어요. 그럼 이제 25학년도에서는 기능론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갈등론에 근거하여 개인의 행위를 한계짓는 사회 구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 구조 그 자체가 문제이니까, 그렇죠? 사회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지배 계급에게 유리하게, 비지배 계급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 바꾸는 게 어렵다, 쉽다? 어렵습니다. 힘을 모아서, 비지배 계급들이 힘을 모아서 레볼루션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이제 마르크스 쪽으로 가니까 갈등론 나옵니다. 자, 선생님께서 그래서 니은 모형을 지지합니다. 자, 니은 모형은 바로 사회 비판 모형입니다. 사회 비판 모형이 되겠고요. 자, 선생님께서 지지하시는 시민성 전달 모형은 교수법적 차원에서 디귿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갈등론 쪽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 비판 모형에서 기능론 쪽이라고 볼 수 있는 시민성 전달 모형에 대해서 교수법적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자, 교수법적 차원에서. 근데 교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좀 구체적인 어떤 뭐 상황이다, 장면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생각을 해요. 어떤 모형 그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렇죠? 자, 아까 강조를 누가 한다 그랬어요? 시민성 전달 모형 누가 강조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강조하잖아요. 학생들은 그냥 앉아만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교수법적 차원에서 어떤 비판을 받는다? 받아쓰기. 준비. 자,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와 흥미를 고려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 정도로 쓰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24쪽이죠. 자, 바로 요거 24쪽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사회과 교육 24쪽입니다. 자, 요거는 21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고요. 넬슨과 마이클리스 하는 요 부분도 24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다시 한번 받아쓰기 준비 확인.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와 흥미를 고려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을 보다 보면은 학생들이 하품을 한다라는 그런 제시문도 있습니다. 나중에 함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개인 발달 모형은,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자아 실현을 강조하는데요. 자아입니다. 개인에 대해서. 그렇죠?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으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라는 거.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면은 상상론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니은의 사회 비판 모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개인 발달 모형에 대해서, 자, 갈등론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 비판 모형에서는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되겠죠. 사회가 지금 문제 있는데, 사회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뭐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리을 받아쓰기 준비. 받아쓰기 준비. 긍정적 자아 개념이나 개인적 효능감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긍정적 자아 개념이나 개인적 효능감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사회과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측면을 소홀히 다루게 된다. 이렇게 쓰면 적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자, 힘내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개인 발달 모형에서는.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사회 비판 모형에서는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뭐 늘 나오는, 그렇죠? 뭐 아주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제시문을 통해서 작성 방법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기억 다시 한번 확인하면 시민성 전달 모형, 자, 니은은 사회 비판 모형이 되겠고요. 이것은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와 흥미를 고려하는 데는 위협한 점이 있다 되겠고요. 자, 리얼은 긍정적 자아 개념이나 개인적 효능감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사회과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측면을 소홀히 다루게 된다. 이 정도 써주면 적절하겠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23학년도 문제입니다. 뭐 당연히 사회과의 본질이라고 하는 전통, 좀 사회과의 전통, 뭐 모형이라 할 수도 있고요. 전통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출제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단원을 처음 가르치게 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선생님들은 평소에 이 단원에 대해서 어떻게 수업하고 계시나요? 저는 민주주의 핵심이 시민의 정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민이라는 말 속에 내포된 것은 바로 참여입니다. 그렇죠? 참여하지 않는 시민,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시민과 국민의 차이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민은 참여예요.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다라는 의미에서 차이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를 가르칠 때 시민으로서 꼭 투표에 꼭 참여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 강조하고 있어요? 교사가, 선생님이. 아이들은 졸고 있는데, 아이들은 하품하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있는데, 그죠? 투표 참여를 강조하다 보면 학생이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나중에 선거권을 갖게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유지와 발전에 큰 도움이, 그렇죠? 유지, 통합, 기능론 입장에 있는 전형적인, 전통적인 사회과의 모델, 그렇죠? 바로 시민성 전달 모형입니다. 자, 요거 우리 20쪽에 있고요. 자, 저는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탐구력이라고 봅니다. 자, 탐구력일 때, 탐구가 나오면 일단요, 반성적 탐구할 때도 탐구가 나오고요. 사회과학 모형에서도 말 그대로 사회과학 탐구, 사회 탐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탐구가 나오면은요, 일단은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해야지. 탐구라는 글자만 보고, 얼씨구나, 반성적 탐구,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일단 더 봐야 돼요. 정치 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참여를 주저하는 학생이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에 따라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이게 뭐야? 바로 사회 탐구죠. 사회과학 탐구, 사회 탐구, 과학적 탐구. 그렇죠? 자, 학생이 스스로 탐구를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자, 도와주는 것은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도와주는 것은 선생님이 하시는 거고요. 학생들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회 탐구하는 것. 무슨 모형? 사회과학 모형이 됩니다. 반성적 탐구 모형이 아닙니다. 자, 바스와 셔미스 하니까 세 가지. 시사, 반 나오면 되고요. 사계는 넬슨과 마이클리스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자, 김 선생님은 시민성 전달 모형으로, 그렇죠? 박 선생님은 사회과학으로서의, 자, 여기서는 모형이라는 글자가 없으니까 시민성 전달, 그렇죠? 그리고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과 전통을 지지하는군요. 됩니다. 자, 1번과 2번 문제 해결을 했고요. 자, 이제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시기에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과정 목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바스와 셔미스. 자, 22학년도이고요. 또 나오죠? 바스와 셔미스. 지금 2, 3, 4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됩니다. 제가 왜 최근 문제부터 앞에 배치했는지 알겠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냥 92학년도 문제부터 앞에 놓는 거 저는 그거 탐탁치 않습니다. 자, 시사반 하면 돼요. 자, 시사반. 자, 가와 나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과 교육의 모형을 순서대로 썼어요. 되네요. 02, 그렇죠? 자, A에서의 02, 기입형 문제가 되겠죠? 자, A에서는 1, 2, 3, 4번까지가 기입형이 되고요. B에서는 1, 2번 두 문제가 기입형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조상의 불굴한 정신을 복받아 새나라 건설의 욕을 묻도두고 세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지위를 이해시킴으로써 애국, 애족의 정신과 애국, 애족의 정신과 반공민주국가 건설의 신념을 기른다. 몇 차? 3차입니다. 자, 3차 하면은요, 삼국통일 김유신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할 겁니다. 삼국통일 김유신, 이게 뭐냐? 자, 3차는 73년부터, 그렇죠? 73년부터 83년인데요. 자, 3차는 바로 유신헌법, 유신개헌의 영향을 받습니다. 1972년의 유신이죠. 그래서 3차 교육과정, 제3차 개정교육과정, 3차 교육과정은 유신, 1972년 직후, 73년부터다 하는 겁니다. 한국식 민주주의 떠올려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1960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신사회과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도 3차입니다. 자, 사회생활의 변천 과정과 민주적 재해 원칙 및 기능을 이해시켜 민주주의는 확건심을 갖게 하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도록 하며 나아가서 국제협조에 공헌하는 마음과 태도를 기른다. 인간생활의 오랜 시간적 경과에 따른 역사적 발전을 이해시키고 조상들이 노력으로 창조한 문화유산. 자, 문화유산 네 글자를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전통이라죠. 전통. 그렇죠? 새로운 문화 발전과 사회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이바지하려는, 그렇죠? 시민보다는 국민이 강조되던 3차 교육과정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애초에 이 사회과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미국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미국은 그래도 시민 하니까, 그렇죠? 시민성 전달 모형 되겠습니다. 자, 사회생활에 관한 기본적 지식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현대 사회의 성격 및 민주적 사회생활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를 파악합니다. 자,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를 파악합니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사회 현상과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 분석, 조직,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며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탐구 능력, 의사결정 능력 및 사회 참여 능력을 기른다. 개인과 사회 생활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국가 발전과 세계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그렇죠? 자, 요것은요, 우리 사회과 교육 49쪽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세부 목표 있는데요.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세부 목표 중에서 요게 라에 해당하고요. 여기가 마에 해당하고, 그리고 여기 얘가 바에 해당합니다.
그대로 그 세 개 가나다라 마파 있는 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제시문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것, 그렇죠? 자, 이거 반성적 탐구 모형 되겠습니다. 자, 반성적 탐구 모형. 자, 사회과학 모형은요, 사회과학 모형은 뭐 문제 해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라는 비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 이쪽으로 나오면은 반성적 탐구로 가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자, 4번 갑니다. 자, 4번. 자, 가는 사회과 전통에 대한 교사 선호조사, 교사 선호조사 개요이고 나는 ABC 교사의 사회과 전통에 대한 선호조사 결과이다. 그랬네요. 또 바스와 쇼미스 나왔으니까 시사 반만 나오겠네요. 시사 반 사계, 사회 비판 그리고 개인 발달 나오려면 넬슨과 마이클리스가 나와야 된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세수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바와 바스, 쇼미스는요, 교사는 어떤 것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기업. 학생들에게 옳은 신념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시민성 전달모예요. 동시에 여러 생각과 견해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은 반성적 탐구입니다. 학생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렇죠. 이거는 반성적 탐구 모형이고요. 고정된 신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시민성 전달 모형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가 사회과의 본질에 관한 전통에서 두 가지를 다 학생들에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전통별로 목표, 방법, 내용 부분을 각 5개의 5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하여, 자, 척도 나오네요. 그죠? 척도. 5개. 뭐 이런 거 보통 평정척도법이라고 하죠. 그죠? 보통은 이제, 뭐, 거기 그 밑에 봤더니 척도의 내용을 보니까 강하게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불확실함,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 그렇죠? 그래도 순서는 있죠. 이거는 서열 측정입니다. 그렇죠? 서열 척도가 됩니다. 자, 총 45개의 문항의 검사지를 개발하였다. 문항별 점수를 합해서 부분별 소개와 유형 총계를 내는 방식으로 사회과 전통에 대한 교사들의 선호를 조사했다. 그런데 한 전통만을 선호하는 교사들도 있었지만 두 전통이나 세 전통을 동시에 선호하는 교사들도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자, 문항 척도에서 보면은요. 자, 강하게 1번이 이제 강하게 동의함 나와요. 숫자가 작을수록 강하게 동의함이네요. 자, 부분 소개는 이제 5개니까요. 5개. 각각 5개니까 5개가 다 1이면은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5개가 다 1이면 5가 되는 거고요. 5개가 다 5면은 2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부터 25까지의 값이 있다라는 거고요. 유형 총계는 이제 그 셋을 다시 또 합친 거잖아요. 그렇죠? 목표, 방법, 내용. 그 세 개를 또 합친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큰 값, 작은 값은 5가 3개이니까 15가 될 거고요. 그렇죠? 가장 큰 값은 75가 3개니까, 25가 3개니까 75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하게 동의하는 게 숫자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처음에 요거 밑에 있는 거 안 읽고 숫자 큰 거에다만 동그라미 치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좀, 임용 문제 치고는 그렇죠? 수능 문제도 아니고 조금 얕다, 그죠? 자, 그래서 A 교사는 지금 어디에 값이 가장, 유형 총계를 보면 돼요. 자, A 교사 어디에 값이 가장 작으냐? 여기 있죠. 25. B는 26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 교사는 27이 됩니다. 자, 유형 총계에서 보면은요, 25에서 25, 26, 27이 나오니까 다 어때요? 15에서 30 안에 다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사는 3명 다 하나의 유형에서 강하게, 하나의 전통에서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A 교사는 반성적 탐구, B 교사는 사회과학, C 교사가 시민성 전달,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작성 방법 볼게요. 자,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밑줄 친 기억의 입장에서, 사회과 전통에 대한 밑줄 친 니은 유형을 평가할 것 그랬습니다. 자, 다시 말했지만 기억에서는요.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할 수는 없고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셋 중에 딱
하나를 가지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밑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죠? 자, 두 전통이나 세 전통을 동시에 선호하는 교사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비판하라는 거, 평가라는 거잖아요. 자, 이 교사들에 대해서, 자, 받아쓰기 준비. 받아쓰기 준비. 자, 밑에 여백이 많죠? 자, 여백이 많이 있으니까, 자, 받아쓰기 준비 갑니다. 자, 학자들은, 자, 요 세 사람의 학자, 세 사람을 포함한 바스, 셔미스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자, 학자들은 어느 한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는 경향이 있어 교사가 특정 전통을 일관성 있게 고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미은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하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학자들은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일관되게 학생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라 하는데요. 막상 선호 조사를 해보니까 뭐 하나가 좋다 하는 여기 A, B, C와 같은 하나가 좋다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둘, 심지어 셋 다 괜찮다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부릅니다. 받아쓰기 준비. 학자들은 어느 한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는 경향이 있어 교사가 특정 전통을 일관성 있게 고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니은은, 그 밑줄 니은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쓰면 좋겠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 A, B, C 교사가 각각 선호하는 전통이 강조하는 교육 내용입니다. 자, 교육 내용이에요. 자, 요 부분은 요거 25쪽에 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 A 교사는 자, 23쪽이고요. 자, B 교사는 22쪽이 되고 C 교사가 21쪽이 됩니다. 자, A 교사 볼게요. 자, A 교사는 반성적 탐구 모형이거든요. 자, A 교사 반성적 탐구 모형입니다. 반성적 탐구 모형에서의 교육 내용. 자,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받아쓰기 준비. 사적으로 의미 있고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문제들과 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 사적으로 의미 있고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문제들과 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게 반성적 탐구 모형에서 강조하는 교육 내용입니다. 자, B는요. 자, B는 뭐였어요? 자, B는 사회과학 모형이죠. 자, 사회과학 모형은 학생들을 꼬마 사회과학자로 만들자라는 것이잖아요. 자, B 갑니다. 받아쓰기 준비. 사회과학자가 사용하는 탐구 방법, 즉 사회과학자들이 채택하는 가설 설정, 자료 수집, 분석과 검증, 결론 도출이라는 탐구의 과정. 그러니까 사회과학자들이 탐구하는 것을 교실에서 그대로 재현하자. 이게 사회과학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꼬마 사회과학자로 만들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강조하는 교육 내용은 뭐겠어요? 사회과학자들의 탐구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사회과학자가 사용하는 탐구 방법, 즉 사회과학자들이 채택하는 가설 설정, 자료 수집, 분석과 검증, 결론 도출이라는 탐구의 과정. 자, 세 번째, C 교사 시민성 전달 모형이잖아요. 자, 받아쓰기 준비. 교사와 학생이 살고 있는 사회의 유지, 존속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행위, 가치와 신념. 교사와 학생이 살고 있는 사회의 유지, 존속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행위, 가치와 신념. 요 정도로 써주면은 뭐 안성 맞춤이다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5번 갑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자, 19학년도 문제이네요. 자, 19학년도. 교사 1과 교사 2는 또 나오네요. 자, 바스, 셔미스. 그러면 시사, 반. 자, 세 가지 전통이잖아요. 그렇죠? 자. 각각 다른 하나의 전통에 대해 일관성이 강한 지지를 하고 있다. 자, 19학년도 문제였는데,
조금 응용되었다 싶다. 그렇죠? 언제? 20학년도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출문제를 열심히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사회과의 목표, 그리고 사회과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나옵니다. 사회과의 목표 있고요. 그리고 사회과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인데요. 하나하나 다 세 가지 전통과 짝짓기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하셔야 돼요. 자, 사회의 문화적 동질성 확보, 시민성 전달 모형,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함양.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의사결정하는 게 바로 반성적 탐구 모형, 다원적 사회에서의 가치 갈등 해결 능력 함양, 반성적 탐구 모형, 사회 현상에 대한 가치 중립적 분석 능력 함양, 사회과학 모형, 사회의 기본 가치에 순응하고 이에 따르는 시민 양성, 시민성 전달 모형, 사회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분석적 사고 기술과 논리의 획득, 사회과학 모형이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교사 1과 2가 어디에다가 대답을 하고 있느냐? 매우 동의하느냐? 자, 교사 1은 여기 4, 그렇죠? 여기 4, 여기 4, 여기 4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교사 1은 뭐예요? 시민성 전달 모형이 되겠고 교사 2는 사회과학 모형이 되는 겁니다. 자, 다루어야 할 내용도 함께 볼게요. 자, 지식의 구조 4, 사회과학 모형, 학생들의 필요와 흥미를 반영한 문제. 학생들의 필요와 흥미를 반영한 문제. 사적으로 의미 있고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거잖아요. 자, 이거는 반성적 탐구 모형. 사회과학자가 실제로 연구하는 문제와 관심사, 요거 사회과학 모형. 우리 사회를 지탱시키는데 필수적인 원칙과 가치관, 시민성 전달 모형. 우리 사회에서 개성되어야 할 내용으로 선정된 것 전통이죠. 그렇죠? 시민성 전달 모형. 학생들이 개인적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 기능을 단련하도록 도와주는 내용, 반성적 탐구 모형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다가 4라고 했는지 여기도 역시나 4를 보니까 자, 사회과학 모형, 사회과학 모형. 그렇죠? 시민성 전달 모형, 시민성 전달 모형. 확정. 그렇죠? 그래서 교사 1이 시민성 전달 모형, 교사 2가 사회과학 모형 되겠습니다. 자, 작성 방법을 봤더니 교사 1이 지지하는 전통을 제시하고 교사 1은 시민성 전달 모형이죠. 이 전통의 특징을 교수 학습 방법 면에서, 그렇죠? 교사 2가 지지하는 전통은 사회과학 모형이고 역시 교수 학습 방법 면에서 한 가지 서술할 것 그랬네요. 자, 교사 1부터 갑니다. 받아쓰기 준비! 자, 교사 1에 대해서 볼게요. 자, 직접적인 전달 방식, 즉 전형적인 강의식 수업 방식으로 필수적인 학습 내용을 선정하여 직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그 이면의 태도와 가치까지 전수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교사가 그렇죠, 연기하고요, 그죠? 때로는 흥분하고요, 때로는 분노하고요, 그죠? 심지어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도 알고 또 어떤 가치와 신념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부를게요. 직접적인 전달 방식, 즉 전형적인 강의식 수업 방식으로 필수적인 학습 내용을 선정하여 직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그 이면의 태도와 가치까지 전수하려고 한다. 자, 교사 2 받아쓰기 준비! 자, 사회과학 모형이고요. 사회과학 영역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탐구 방식을 교실에서 재현하고자 한다. 사회과학 영역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탐구 방식을 교실에서 재현하고자 한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서술을 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계속해서 6번 문제 갑니다. 자, 6번 문제 18학년도 문제가 되겠네요. 이제 6번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교수님 이제는 바스 셔미스는 그냥 통달을 했어.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공부하는 보람이잖아요. 자,
바바스와 셔미스가 말하는 세 가지 시사반. 그러니까 바바스, 셔미스 나오면 바로 그냥 시사반 나오는 거예요. 시사반, 시민성 전달, 사회과학, 반성적 탐구, 넬슨과 마이클리스 두 가지 추가. 뭐예요? 사계, 사회 비판, 개인 발달 가는 거예요. 자, 두 선생님께서는 개인과 사회생활 단원을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가르치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사회의 역사와 전통을 통해 축적되어 온 지식과 가치가 담긴 자료에서 수업 내용을 선정합니다. 누가? 저는, 교사가. 또한 학생들이 사회의 바람직한 규범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설명과 해석을 통해 직접적인 전달 방식, 기본적인 지식과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민성 전달 모형이죠. 박 교사, 저와 많이 다르군요. 저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의미 있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의미 있고 나왔죠. 반성적 탐구 모형입니다.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도록 한 후에 이를 수업 내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흥미와 욕구에 따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문제의 해결책을, 의사결정 능력 나오는 거예요.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 사회과학 모형은 문제 해결에 관심이 정작 없다 했습니다. 그냥 꼬마 사회과학자로 만들자.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개인적,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찾을 수 있도록 토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성적 탐구 모형이 되겠네요. 자, 작성 방법. 김 교사와 박 교사가 각각 지지하는 전통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제시할 것. 시민성 전달 모형. 자, 시민성 전달 모형 요거 21쪽에 있고요. 반성적 탐구 모형은 23쪽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박 교사가 지지하는 전통의 입장에서 박 교사가 지지하는 전통은 반성적 탐구 모형이잖아요. 그렇죠? 김 교사가 지지하는 전통에 대해서 시민성 전달 모형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점을 자, 가치교육 측면에서 두 가지 서술을 하라네요. 자, 그냥 비판이 아니고 또 가치교육 측면에서 하니까 범위를 조금 좁혀야 되지 않을까. 자, 요 내용도 역시 21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받아쓰기 준비.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 두 가지 제가 좀 적절하다 싶은 거 두 가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쓰기 준비. 자, 첫 번째, 전통에 얽매여서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전통에 얽매여서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조차도 전통적인 가치가 있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새롭게 중요시되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교육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통적인 가치에 너무 얽매여서 그죠? 어떤 새로운 그런 가치, 새롭게 중요시되고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라는 그 내용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전통에 얽매여서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하나 더. 관습적인 가치를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여 학생들의 가치 선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나름의 가치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그 가치를 묻지 않잖아요. 학생들에게 가치를 물어서 너는 어떤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하는 것은 반성적 탐구 모형에서 하는 말이고요. 시민성 전달 모형에서는 그냥 학생들은 앉아서 듣기만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관습적인 가치를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여 학생들의 가치 선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 정도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너스. 보너스. 다원적인 민주주의 가치를 담보하지 못한다. 다원적인 민주주의 가치를 담보하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문제 갑니다. 자, 7번 문제 풀면서 1강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7번 풀고 1강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하버드 모형이네요. 반갑습니다. 자, 하버드 법리 모형. 자, 논쟁 문제 수업할 때 또 여러 번 출제될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법리 모형, 법률, 윤리 모형이다. 왜 법리냐? 법리 모형이라 이름 붙인 이유, 이것도 기출로 나왔어요. 넬슨과 마이클리스, 아이고, 바스, 셔미스만 나오다가 넬슨과 마이클리스가 나왔네요. 그러면 두 가지가 더 추가되잖아요. 사회 비판 모형, 개인 발달 모형이잖아요. 자, 김 교사와 박 교사는 각각 어떤 전통에 속하는지 순서대로 쓰세요. 사회에는 기본 가치가 있고 이 기본 가치를 강조하는 게 하버드 모형이잖아요. 베이직 밸류. 그렇죠? 사회는 기본 가치가 있고 그것을 옹호하여 유지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사회의 기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형이 사회의 기본 가치를 전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죠? 이 모형은 하버드 모형이죠. 그렇죠? 하버드 모형이 사회의 기본 가치를 전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모형이 사회적 쟁점을 제시하고 공론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왜? 가치 혼란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시민성 전달 모형은 21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 자체는요, 하버드 모형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361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에 박 교사, 아니요. 저는 오히려 사회적 쟁점을 제시하고 공론화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이 모형이, 하버드 모형이 가치 갈등 해결 과정에서 사회의 기본 가치를 전제하는 것에 저는 반대합니다. 종종 사회의 기본 가치라고 불리는 것도 알고 보면 특정 계층을 대변하는 뭐예요? 차별적인 거죠. 그렇죠? 차별, 성, 인종 이런 거 그렇죠? 성이나 인종이나 계층에 따라서 차별. 그리고 지금 이 사회는 부정의하고 불평등하다. 그러니까 뭔가 바꿔야 되지 않겠니 얘들아? 우리 어떻게 바꿔볼래? 이거 하자는 거잖아요. 자, 요거 24쪽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사회 비판 모형 되겠습니다. 자, 요거 2번이잖아요. 2번. 그렇죠? A의 2번이니까 기입형 문제입니다.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2단계 기출문제 해설 강의 2단계의 첫 번째 1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강에서 8번 문제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